예, 이런 와중에 8월 25일하고 8월 26일 요 양일간 독도 방어 훈련을 한국 정부가 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한미동맹 70년 70년 채 안 됐죠. 53년 연말에 맺었으니까 한미동맹 60 수년 역사에서 거의 처음 있던 일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미국이 지소미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한국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왜 지금 그 훈련하니? 제가 이제 최근 그 방송하면서, 최근 그 강의하면서 한국이 대규모로 독도 방어 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상적국이 누구냐? 그거 바로 얼마 전에 중국 폭격기하고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영공을 날랐는데 그거 막기 위한 훈련이냐? 그렇다면 지금 일본하고 뭐 경제 전쟁하고 뭐 민족 감정 가지고 지금 막 그 흥분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맞짱 뜨겠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냐? 무슨 연습을 하는 거냐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연습을 한 데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언급을 했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다가 얘기한 겁니다.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그러니까 리앙쿠르 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도의 그 국제적인 이름 중에 하나로 흔히 쓰이는 거가 독도나 타케시마가 아니라 리앙쿠르 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 리앙쿠르 락이라는 거는 그 프랑스의 포경선이 르앙쿠르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1849년에 이 섬이 이게 세계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일인데, 1849년에 그 프랑스의 고래잡이 배입니다. 고래잡이 배가 이름이 리앙쿠르라는 배가, 그게 이제 좌초가 돼가지고 그 어선 어부들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독도, 거기에 이제 뭐 표를 하거나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이 국제적으로 처음 알려졌을 때 그 이름이 리앙쿠르 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배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데 요번에 미국이 독도라든가 다케시마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한국과 일본이 최근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락에서 군사훈련은 시기와 메시지, 그리고 그 늘어난 규모가 진행적인 문제, 지금 현재 이제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진행 중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산적이지 않다고 언급을 했다. 예, 이게 한국이 군사훈련하는 것을 미국이 시비를 건 아마 거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가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두고 보자 그랬는데 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8월 25일 날 우리나라 해병대가 이제 독도에 그 이제 헬리콥터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러니까 공수부대죠. 공수부대도 이제 가가지고 수십 명이 훈련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뭐 신문이나 텔레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했는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이게 방어용 훈련 뭐 이런 거라고 보질 않고 과시형으로 봤다. 과시. 일본하고 싸우는데 민족주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흥분했는데 그 흥분을 막 이렇게 그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 같은 거를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사진 찍어 보내는 거는 사실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독도에 어떤 사람이 해병대를 주둔시키자라고 그러고 뭐 국군을 주둔시키자라고 그러는데, 독도에 주둔하는 사람들은 경찰입니다. 우리가 경찰을 주둔시키는 이유는 독도는 국제분쟁지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 있는 거예요. 경찰은 국내 문제,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는 국내 치안 문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해병대가 간다거나 공수부대가 간다거나 군함이 가는 일은 온 세계 만방에 이것은 국제 분규에 놓여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광고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100회 강의할 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다 비행기 띄우고 막 군함 보내고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아시아 사람들이, 아시아 회장님들이 여론조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조그만 섬 하나를 두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랬더니 다 안다고 대답을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나라 비행기 뜬 사진이 다 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근데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60%가 일본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도발하는 게 한국 같아 보여서. 지금 혹시 그런 식으로 외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 국군이 여기서 훈련하는 거 저도 한번
그 독도방어 훈련하는데 옆에 가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함 타고. 그 세월이 문제가 없을 때 그 해군이 훈련하는 것은 해군의 정상적인 그 함대 기동작전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국제 문제가 시끄러울 때, 이럴 때 군사훈련 같은 거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미국이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193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90년 전에 미국의 해군대학이라는 데서 계속 전쟁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미국 해군대학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데 두 나라를 가장 큰, 대적으로 그 두 나라보다도 훨씬 많은데 가장 열심히 전쟁 연습을 한 게 일본과의 싸움에 대한 연습을 했고 독일과의 싸움에 대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독일과의 싸움을 연습하면서 그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연습에다 이름을 다 붙이는데 일본하고 싸우는 계획을 그냥 암호명으로 워 플랜 오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계획이에요. 오렌지 전쟁 계획. 그리고 독일은 까만색을 상징하는 데서 워 플랜 블랙, 까만 전쟁 계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1930년대 얼마나 옛날입니까? 지금보다 컴퓨터 같은 거 형편없이 나쁠 때죠. 그런데 미국이 전쟁 연습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고 또 저런 상황도 가정을 해보고 참 전쟁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딱 끝난 다음에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죠. 그 니미츠 제독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전쟁 기간 동안에 태평양에서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 연습을 하도 많이 하고 잘했기 때문에 모든 실제 전쟁에서 이미 연습을 다 해본 전쟁을 했을 뿐이다. 한 가지 미국이 차마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저겁니다. Except for kamikazes. 카미가제, 그러니까 인류 카미가제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전쟁 전략이라고 볼 수 없죠. 아니,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비행기를 폭탄 삼아서 배에 가서 박히는, 꽂히는 그런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막 가는 거죠. 그거 하나만은 미국이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Admiral Chester Nimitz wrote, 썼다. After World War II, that he has not faced a single situation in the Pacific, except for kamikazes that had not been war-gamed at Newport in the 1930s. 뉴포트가 바로 미국 해군대학이 있는 겁니다. 1930년대 뉴포트에서 전쟁 게임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그 돌발 사태를 단 한 번도 당면하지 않았다. 이 정도 되면은 군사훈련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아, 그거 해본 거네. 우리가 해본 방식으로 일본이 댐비네. 예. 근데 요번에 우리가 독도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정교하게 지금 아주 센시티브한 식의 훈련을 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인지, 저거 전 세계로 나갔을 때 이게 도발하는 나라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독도가 우리 거임을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저걸 지킬 수 있는 군사력과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100번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얘기했듯이 이게 방어용 훈련이냐, 일본이 그럼 군사력 가지고 일본 해병대가 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 방어 훈련 이런 것도 정말 제3자들이 봤을 때에도 당연히 한국이 일본의 그 침략자가 지금 저기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치면 침략자가 지금 누굽니까? 거기 영공 침범한 나라가 누군데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그 신문 같은 데서 이제 그 얘기들이 나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도 글을 하나 게재했습니다. 이게 결국 한국계 그 정치학자인데 이름이 그 앤드류 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독자 기고를 썼는데 큰 제목이 이겁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안보 문제를 야기했다. 미국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이 움직임이 일본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고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준비태세를 부실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그 신문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나온 그 기사 제목이 South Korea pulled out of military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 with Japan. That's a big deal. 이거 큰 문제야, 큰 일이야 라는 식으로 쓴 겁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이제 종료했는데 그것은 큰 일이구만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요 사진을 보면은 앤드류 이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캐톨릭 대학 워싱턴에 있는 대학이죠. 종교학교입니다. 거기에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부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아시아 문제에 관해서 뭐 책도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쓴 뭐 신진학자로 이제 미국에서 알려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탈퇴한 것이 8월 22일이죠. 탈퇴한 그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 또 쐈죠. 미사일 또 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소미아에서 탈퇴해서 기분 좋아서 북한이 발사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한미 그것도 뭐 도상훈련이라고 그랬죠. 컴퓨터 훈련인데 그 훈련이 8월 20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 진행되는 무렵에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편지 보냈다고 그랬죠. 트럼프는 그 편지가 이쁜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 끝나면 한번 보자고 그랬답니다. 지금 훈련하고 남한이 미국하고 침략 훈련을 해서 화가 나서 우리가 미사일 갈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작은 사과도 했는데 훈련 끝난 다음에 또 쐈죠. 지금 미국이 북한의 벌점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앤드류 여라는 교수가 이제 그 항목을 잘랐는데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썼는데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Pushing back against Japan may cement Moon's domestic base. 문재인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국내 정치적 기반이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소미아에 나간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더 큰일 날 분석이죠.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은 국가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를 위해서 남용하였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 지소미아 wasn't Moon's deal.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단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원래 없었다. 원래 없었죠. 박근혜 정부 때 한 건데 그때부터 이제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요 기회를 위해서 아예 그냥 날려버린 것 아니냐라는 그 설명도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5와 is this a political diversion? 혹은 정치적으로 다이버션이 뭡니까? 사람들이 요거만 보고 있는데 눈을 절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끄러운 이슈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돼야 하느냐 하는 그 이슈인데 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그것을 지소미아 문제로 물타기 하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그 분석까지도 앤드류 여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텀 라인이 뭐냐, 이 제일 밑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런데 앤드류 여 교수는 한국과 일본과 워싱턴은 shared security challenge, 공통의 안보 위협에 당면하고 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워싱턴이 공통의 안보 위협에 당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수 있다. 한국도 일본과 미국이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 나라들을 위협으로 보느냐 하는 이제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와서 이제 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8월 27일자에 나온 그 앤드류 여 교수의 그 기고문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읽은 그 신문 논설 중에서 몇 개 그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그런 글들이 있는데 동아일보 정치부장 그 이승원이라는 분이 동아일보 8월 27일자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청와대가 근데 청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청이 지소미아 깨며 간과한 USA의 본질, 그 미국이란 나라의 그 본질을 상당히 그 아주 강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도 파기 결정을 이해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거짓말이라는 미 국무부 관계자의 반응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훨씬 무서운 것이 나올 거다는 그런 얘기죠. 어떤 미국 사람은 을사보조약 이후에 한국이 가장 잘못된 전략적 오산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뭐 그냥 제가 이제 거기 나오는 글을 조금만 보면은 레리 닉스라는 그 미국 학자도 인용을 했는데 이분은 한국과 일본이 다툴 때 압도적으로 한국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다른 사안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상당히 세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소미아는 미국에서 트럼프 이슈가 아닙니다. 미국의 초당적인 이슈입니다. 미국 언론,
심지어는 미국에서 한국을 좋아하던 사람까지 지금 다 등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한 겁니다. 트럼프가 한 게 아니라. 오바마 시대 때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시아를 엮어야 되는데 제가 그 더 피보셔라는 책을 보면서 설명도 해드렸었죠. 바로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가 중요하고 한반도에는 미군이 중요하고 이 미군이 제대로 작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것을 인식한 오바마가 이 세 나라를 엮었는데 트럼프 때는 그것이 오히려 필요가 더 증가되었다. 그래서 이 안보 구상이 미국한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걸 건드린 것이다 라고 이승원 정치부장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미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 질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제가 그 소개한 것을 그냥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겸허하게 워싱턴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안 그러면 70년 한미동맹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게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이건 미국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거야. 그러다가 미국이 계속 그 반대를 노골적으로 표명하니까 우리나라 차관이 미국 대사를 불렀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8월 29일 날 신문에 나온 그 기사인데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 씨가 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 안보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 지금 미국 국무부 대변인,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말한 거가 다 틀린 주장이래요. 그리고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미국하고 결별하겠다는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도대체 그 암호 같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승원 같은 사람이 정치부장이 과연 정부에 미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에도 그런 그 비판적인 글이 났습니다. 강인선의 워싱턴 라이브라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워싱턴이 다 한국의 등을 돌렸다. 이건 우리가 지금 뭐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랬죠. 한국을 거의 사서건건 일본보다는 한국 편을 드는 그런 한국 편까지도 다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 미국에 세미나 갔다가 미국 학자가 발표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한미동맹은 죽었다. 죽어서 관에 들어갔다. 이제 마지막 관뚜껑 마지막 못을 받기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 강인선 논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이죠. 우리나라가 한일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도 한국 편을 들던 그런 사람이 소수 남아 있었는데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리는 것을 보고는 그들마저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제 워싱턴은 한일 갈등을 동맹국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리 문제로 다룬다. 즉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의 문제로 다룬다고 말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태도는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다. 의회까지 나왔습니다. 의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거는 안 된다, 틀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 의회, 미국 정부, 미국 언론, 미국의 지한파까지 나오고 한국의 독도 훈련까지도 시비를 걸고 그리고 미국 국무부 차관이 나와서 이거 돌이키길 바란다. 11월 22일까지 돌이키길 바란다. 한국이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데드라인 거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됐겠나? 앞으로 한 가지 방법은 지소미아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거 다시 살리게 될 경우에 한국의 그 현 정부는 엄청나게 타격받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국무차관이 그거 중지하는 것을 다시 돌려놓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돌려놓으면은 일단은 봉합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정부가 타격을 무지하게 입을 텐데 과연 할까?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할 겁니다. 아마도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국도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그 신문을 인용을 했는데 한국을 이게 친구가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경제 압박을 가겠죠. 경제 압박. 뭐 군사적으로 뭐 하기는 안 되니까 경제 압박을 가하는데 아마도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은 뭐 그 근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어가지고 한국 정부를 엄청나게 압박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나온 얘기 주한 미군 주둔비를 뭐 5배 그냥 한꺼번에 올려서 달라고 그럴지도 모르고 이런 그 한국을 압박을 가해서 한국의 행동을 변동시킬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그래 너네 원하는 대로 가라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국제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아시아 정책이 오바마 정책 때 피봇으로 온 겁니다. 트럼프는 그것이 훨씬 더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 이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 그게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게 미국 아시아 정책의 바텀 라인입니다.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아직까지 했던 전략의 기본은 미국 대전략의 기초는 그 동맹국들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을 막는 거다. 거기서 제일 핵심은 일본과 한국의 연계다라고 했는데 만약 뭐 미국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국하고 북한이 연합을 해가지고 미국 편이 아니라 중국 편으로 갈 것 같아요. 그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 우리 미국의 전쟁 행태, 전략 행태를 보면 아는데 미국은 한국을 포기했을 때 그 경제적으로 땅땅한 한국과 핵을 가진 북한이 하나가 돼가지고 중국 편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차라리 전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기보다는 북한 폭격하겠죠. 북한 폭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년 전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확률은 51% 이상으로 본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러다가 지난 한 1년, 그 작년 초부터 이게 그냥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지고 북한 정권을 주저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걸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 고려 또는 한국이 당할 피해 그것 때문에 사실 북한을 잘 때리는 걸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려가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 편들이 다 아니구나. 그럼 미국은 안심하고 북한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미국 편이 아닐 때 한국의 경제도 파탄 내서 이 한반도가 통일을 해서 중국 편이 되더라도 별로 중국한테 유용하지 못한 그런 거가 되도록 놔둘 겁니다. 그건 뭐 미국의 본질이죠. 미국이 뭐 깡패나 악마가 그게 아니라 그게 국제정책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은 미국은 강력한 한반도, 남한의 경제력을 가지고 막 크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 했죠. 평화 경제를 하게 되면 일본 앞선다. 그래서 둘이 막 커요.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그 한반도는 중국 편이다. 그거는 미국의 전략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걸 방치하는 거는. 핵무장한 한반도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살고 핵무장한 한반도가 중국 편이 되는 거 그거는 더더욱 방치하지 않는다. 바로 이 상황에 지금 한반도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나라고 그리고 국민의 자유. 우리가 인간들이 자유 때문에 노력하고 여기까지 살았죠. 그런데 지금 자유의 세력하고 전체주의 독재 세력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자유주의 편에서 70년 동안 맨 앞에서 싸웠는데 지금 와서 전체 독재주의 편이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상황이 전개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쪽으로 귀결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을 보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도 뭐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는데 여기서 일단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